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올해보다 18.3% 증액된 2조 3,9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4억 원에 이르는 91개 사업을 없앴는데 올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던 울산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은 다시 편성해 통과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도 당초 예산으로 2조 3,94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해 18.3%, 3,705억 원 증액됐습니다. 미래준비 책임교육과 학생 맞춤 안심교육 강화, 관계 중심의 공감교육 확대, 미래형 교육 공간 조성 등 교육도시 울산 실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등 안심교육 강화에 가장 많은 4,157억 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전학교 무상급식과 유아특수교육 지원, 교과서와 교복 등 교육기회균등보장 등의 사업이 추진됩니다. 기초학력 보장과 디지털 스마트 교육 기반 조성, 고교 학점제와 진로 진학 취업 관련 교육이 강화되고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구축과 내진과 성면, 화장실 개선 공사도 적극 추진됩니다.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면서 미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울산시에 이어 울산시 교육청도 건전재정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91개 재정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44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270억 원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올해 추경안에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설립 예산 200억 원을 당초 예산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두 번이나 거기 또 답사를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학생들도 안전하게 또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반드시 학생교육원 제주분원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편성을 했고요. 학생교육원 제주분원 예산이 시의회의 예산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문답지가 어제 오후 울산시 교육청에 도착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문답지를 철저한 보안 속에 별도의 장소에서 보관한 뒤 수능일인 17일 새벽 각 시험장으로 수송할 계획입니다. 문답지 수송에는 경찰 인력이 지원됩니다. 오는 16일에는 수험생 예비 소집이 실시되며 수험생들은 시험장 학교를 방문해 시험장 위치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시험장 내부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수능에 1,365명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오는 17일 수능 당일 수험생과 가족들의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특별 교통대책이 추진됩니다. 교통수요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금융, 연구기관 50인 이상 사업체는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됩니다. 또 오전 6시에서 8시 10분 사이 시내버스가 탄력적으로 배차되고 개인 택시와 일반 택시 부재가 해제됩니다. 영어 영역 듣기 평가 시간대인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는 시험장 주변 차량 소음이 통제되고 항공기와 기차 운행 시간도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우려되면서 시민들에게 백신 추가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접종에는 모더나와 화이자 등 2가 백신 3개 종류가 사용됩니다. 2가 백신은 기존 백신보다 최대 2.6배가량 변이 바이러스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백신인 만큼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동안 비수도권 소규모 구군 지역으로 한정됐던 지방 소멸 위기가 광역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 동구도 소멸 위기 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방 소멸 위험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 구군 가운데 9곳이 소멸 위험 지역, 50곳이 소멸 우려 지역으로 두 지역을 합쳐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울산 동구가 소멸지수 0.537로 우려 지역에 포함돼 부산 영도구와 서구와 함께 인구 소멸 문제가 광역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울산의 경우 중구는 위기지역 다음 단계인 소멸 선제 대응 지역으로 북구와 울주구는 소멸 예방 지역, 남구는 소멸 안심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어제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급식실 환경과 공기청정기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천미경 시의원은 울산의 학교 급식실 31곳이 지하 또는 반지하여서 실내 공기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환경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순용 시의원은 수십억 원의 렌탈 예산을 들여 일선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사용금지 지침이 내려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른 제품으로 변경하는 등 상황에 맞게 대응을 했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내년도 울산시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 계획은 3개 전략과제와 3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 운영과 장애인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 범죄 취약 지역 CCTV 설치, 아동과 여성안전 지역 연대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방지 정책 시행 계획은 내년에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울산경찰청이 고위험 정신질환자 등의 응급 입원 연계를 전담할 현장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경찰관 4명으로 구성된 응급 현장 지원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연계하는 업무를 전담하며 필요시 평일은 물론 입원이 어려운 야간에도 출동하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 울산은 8대 특광역시 중 2번째로 자살 인구가 높았으며 특히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응급 발생 건수는 2019년 256건에서 올해는 10월 말 기준 30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자체에 동별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재산세와 취득세 등 세금도 내고 있지만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구청은 소방도로 기부 체납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심은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연포동에 지어진 264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완공돼 임시사용 승인만 내려졌고 동별 사용 승인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합원들은 입주해 거주하고 있고 재산세와 취득세도 내는 상황인데 소유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동별 사용 승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건립을 위해 진행한 중도금 대출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소유권 확보가 시급한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당연히 재산세 취득세를 냈으니까 소유권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중도금 대출인데 이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제 담보대출을 전환을 해야 돼요. 그러나 북구청은 조합 측이 약속한 소방도로 부지 기부 체납을 이행하기 전까지 동별 사용 승인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허가도 이제 처리가 안 된 상황인 거고, 뭐 당연히 소유권 확보 안 된 상황에서 저희가 해주는 그건 도저히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이 도로가 소방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북구청에서 조합 측에 기부 체납을 요구한 148평 규모의 땅입니다. 조합과 지주가 원하는 금액 차이가 4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측은 땅을 당장 매입하기 어려운 만큼 강제 수용을 원하고 있지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절차를 거쳐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은 다음 달에 나올 예정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토대로 우선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까지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연내로 동별 사용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의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어서 상당한 갈등이 우려됩니다. JCN 뉴스 심은홍입니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 발굴과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택 청장은 취임 인사차 JCN 울산중앙방송을 방문한 자리에서 어느 지역보다 중소벤처기업이 많은 울산의 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 특성별로 규제와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 본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된 지역 사업을 육성하고 대기업과의 협업 체계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주군이 청각 셉테드를 활용한 안심 화장실 사업으로 올해 지역혁신 우수기관 인증패를 수상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11일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혁신사업과 영상공모전 시상식에서 울산 지자체 중 유일하게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청각 셉테드 활용 안심 화장실은 야간에 공중 화장실 이용자가 일정 시간이 지나도 나가지 않을 경우 청소년만 들을 수 있는 고음역대의 소리를 송출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현재 범서 구영공원 공중 화장실에서 운영 중입니다. 울산에서 최근 5년간 학원 7곳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종사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의 학원은 2018년 1곳, 2019년 2곳, 2020년 1곳, 지난해 1곳, 올해 2곳으로 모두 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안 의원은 성범죄와 아동학대의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원 취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채용 기준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올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자녀를 둔 임직원 600여 명에게 응원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선물은 무릇 담요와 보온 가방, 텀블러 등이며 대표이사의 격려 메시지가 담긴 카드와 함께 전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도 수능을 앞둔 임직원 자녀 984명에게 보온병과 핫팩, 마스크 등으로 구성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전국의 개별 SO 케이블 TV 방송사와 PP사가 손을 잡고 국내 여행 방송 콘텐츠 제작에 나섭니다. JCN 울산중앙방송과 KCTV 제주방송 등 8개 SO사와 4개 PP사는 지난 주말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에서 프로그램 공동제작 협약을 맺었습니다. 공동제작단은 경상과 경기, 전북과 충남 등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를 발굴해 로컬 여행지도를 만드는 로드 다큐멘터리 방식의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유니스트 이만권 교수팀이 전기차 폐배터리를 태양광 발전 설비에 재사용할 경우 경제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임 교수팀은 전기차 배터리는 건강 상태가 80% 정도 되면 출력이 낮다는 이유로 폐기된다며 신재생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는 고출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 후 배터리로도 구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수팀은 특히 같은 용량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할 경우 전기차의 폐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며 환경적 측면에서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원이 휴직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아 챙긴 여행사 운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한윤옥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여행사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20년 정상적으로 근무한 직원을 휴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3,2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데 이어 직원을 새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창출 장려금 570여만 원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구조대의 민관 수색구조 체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이 지난 13일 남구 장생포 울산해경 전용부두에서 실시됐습니다. 한국해양구조협회 울산지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훈련에서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구조보드를 이용한 수색구조 기술 등 해상 사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해경은 이번 합동훈련 이후에도 단체와 기관과의 다각도 수색구조 훈련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